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뒷골목에서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어 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야, 이 새끼. 어디 도망가. 누군가의 고함이 비바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지훈의 손이 떨리며 주머니 소폰을 더듬었지만 이미 배터리가 바닥났다. 그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 순간 눈에 띈 건 헬스장 간판 아래 우산을 쓴 한 남자였다. 제발, 아빠인 척 해줘요. 게이라는 이유로 쫓기고 있어요. 지훈의 속삭임이 비에 섞여 흘러나왔다. 그 남자, 민주는 헬스장 엔젤 피트니스의 트레이너로 불리는 헬스 엔젤이었다. 그는 우산을 젖히며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민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부드러움이 스쳤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훈의 절박한 눈빛에 그는 본능적으로 지훈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아들, 왜 이렇게 늦었어? 집에 가자. 민준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뒤에서 다가오는 3명의 남자들이 멈춰섰다. 그들은 지훈의 대학 동아리 선배들로 그의 비밀을 알게 된 후부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저 새끼가 왜 저 아저씨랑? 한 명이 중얼거렸다. 민주는 지훈을 더 세게 끌어당기며 우리 애 좀 건들지 마. 경찰 부를까?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남자들은 주춤거리며 물러섰고 비가 그들을 삼켜버렸다. 지훈은 민준의 팔에 매달린 채 헬스장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그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고마워요. 정말로. 지훈이 헐떡이며 말했다. 민준은 수건을 건네며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진짜로 쫓기고 있었다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조차 그는 항상 숨을 죽이고 살았다.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난 순간의 공포. 저 그냥 잘못된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서요. 제가 게이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10년 전 군대에서 동료에게 발각된 그의 정체성은 그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를 헬스장으로 승화시켰다. 헬스 엔젤이라는 별명은 그의 단단한 몸과 따뜻한 지도로 얻은 것이었다. 여기서 좀 쉬어. 물 마시고. 민준이 커피 머신을 켜며 말했다. 헬스장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민준은 밤늦게까지 머무르는 타입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숨을 골랐다. 민준의 헬스장 안은 따뜻한 조명과 운동기구들의 은은한 냄새로 가득했다. 서울의 겨울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외부 세계의 혼란을 잊게 해주었다. 왜 도와준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지훈이 물었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나도 비슷한 적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 눈빛이 나랑 똑같았어.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를 이해해주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폰이 진동했다. 배터리가 살아난 모양이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 내 비밀 알았어. 내일 학교에서 끝장내줄게.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주는 그 메시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이 새끼들 진짜 문제야. 경찰에 신고할까?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더 커질 거예요. 그냥 피할게요. 하지만 민주는 단호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랑 같이 있어. 적어도 오늘 밤은. 그는 지훈에게 자신의 아파트로 가자고 제안했다.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 민준의 공간은 깔끔하고 체계적이었다. 헬스 매거진과 영양제병이 놓인 선반,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민준의 늦은 어머니와의 추억. 지훈은 그 사진을 보며 물었다. 가족분들은 아세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아니, 아직도. 나 혼자서 버티는 거지. 그 공통된 비밀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았다. 밤이 깊어지며 지훈은 소파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의 부엌에서 나는 커피 향이 그를 위로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지훈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오늘 헬스장에 와, 거기서 기다릴게. 학교 가지마. 지훈은 망설였지만 민준의 눈빛에 설득당했다. 헬스장에 도착한 지훈은 처음으로 운동복을 입고 러닝머신에 올랐다. 민준의 지도가 부드럽고 세심했다. 숨 쉬어. 천천히. 그의 손이 지훈의 등을 짚을 때 지훈은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두려움 속에 피어나는 따뜻한 무언가.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 헬스장 문이 벌컥 열리며 지훈의 선배 하나가 들어섰다. 여기 있었네. 이 변태 새끼. 그의 목소리가 헬스장을 울렸다. 민준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 회원 아니면 나가. 선배는 비웃었다. 아저씨, 이 새끼가 당신 아들이에요? 웃기네. 학교에서 다들 아는데 개일에 헬스장 안다른 회원들이 웅성거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준은 지훈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인가? 나가라고. 선배가 주먹을 쥐었지만 민준의 단단한 체격에 주춤했다. 결국 그는 물러났지만 그 사건은 헬스장에 소문을 퍼뜨렸다. 민준은 지훈을 로커룸으로 데려가 안심시켰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너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날 저녁, 둘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민준의 재킷을 덮어 쓴 지훈은 따뜻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어린 시절부터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는 처음으로 남자를 좋아하게 된 순간을 숨기며 살았다. 대학에서 동아리에 들어간 게 실수였다. 그 선배들 처음엔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내 폰 봤대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과거도 비슷했다. 나도 군대에서 그랬어. 동료 하나가 날 배신했지. 그 후로 사람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지훈을 만나면서 민준은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고 한강의 불빛이 둘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다음 날 지훈은 학교에 돌아가기로 했다. 민준이 동행해 주었다. 캠퍼스 입구에서 선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네. 오늘 끝내자. 리더격인 선배가 다가왔다. 지훈이 뒷걸음쳤지만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학생 상담실에 가자. 이건 괴롭힘이야.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선배들은 웃었지만 민준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하자 동요했다. 야, 지훈아. 너 때문에 우리 동아리 망친다. 지훈이 소리쳤다. 내가 왜? 너희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그 순간 또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다. 지훈의 오랜 친구, 수민이었다. 그만해. 지훈이 잘못 없어. 수민은 지훈의 비밀을 알았지만 지켜주기로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충돌이 커지며 학교 보안 요원이 달려왔다. 그 사건 후 지훈은 학교에서 징계를 피했지만 동아리를 떠나야 했다. 민준은 그를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이야. 헬스장에서 일해볼래? 파트타임으로. 지훈이 수락했다. 헬스장에서의 나날은 지훈에게 안식처가 되었다. 회원들을 맞이하며 민준의 지도를 받으며 그는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민준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아침 조깅, 점심 도시락 공유, 저녁 산책. 그들의 대화는 점점 개인적으로 변했다. 민준 씨, 당신은 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지훈이 물었다. 민준이 웃었다. 누군가 특별한 사람 기다리다 보니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설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다. 한 달 후, 민준의 어머니 생일이 다가왔다. 민준은 지훈을 가족 모임에 데려가려 했다. 아들 친구라고 소개할게. 괜찮아. 지훈은 긴장했지만 동의했다. 민준의 고향,
인천의 작은 집에서 만난 가족은 따뜻했다. 민준의 여동생이 지훈을 반겼다. 오빠 친구. 멋지네. 식사 중 민준의 삼촌이 물었다. 민준아, 언제 결혼할 거야? 나이도 찼잖아.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천천히요. 좋은 사람 만나면.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렸다. 자신은 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돌아오는 기차에서 지훈은 고백을 망설였다. 민준 씨, 나 당신한테 하지만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민준의 폰이 울렸다. 헬스장 직원에게서 온 메시지. 오늘 그 선배가 헬스장에 와서 소란 피웠어요. 지훈 씨 사진 찍고 갔대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이 새끼들 포기 안 하네. 지훈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내 탓이에요. 당신한테 피해주고. 민준이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같이 이겨내자. 그 손길이 지훈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혼돈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온라인에 지훈의 사진과 루머가 퍼졌다. 게이 대학생, 헬스장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 제목의 게시물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헬스장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취소 문의, 비난 전화. 민준은 지훈을 보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내가 나서야 해. 너 혼자서 버틸 수 없어. 지훈이 울었다. 하지만 당신 명예가. 민준이 포옹했다. 명예. 너랑 함께라면 그게 다야. 그 포옹 속에서 지훈은 마침내 고백했다. 사랑해요. 민준 씨.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나도. 너 때문에 미치겠어. 하지만 그들의 키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던 순간 문이 열리며 민준의 여동생이 들어왔다. 오빠, 엄마가. 병원에.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다. 병원 복도에서 민준은 무너졌다. 엄마. 왜 하필 지금? 지훈은 그의 곁을 지켰다. 내가 도울게요. 어머니의 병실에서 민준은 지훈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소개했다. 어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아, 이 친구 소중히 해. 그 말은 민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퇴원 후 민준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 나 게이예요. 그리고 지훈이가.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알았어, 아들아. 오래전부터 느꼈어. 행복하면 돼. 그 용서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선배 무리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 했고 헬스장은 위기에 처했다. 민준은 지훈과 함께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LGBTQ+ 센터에서 그들은 비슷한 피해자들을 만났다. 함께 싸워야 해. 센터 디렉터가 말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누군가 곁에 있어요. 그 모임 후 둘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한강에서 다시 산책하며 민준이 말했다. 너 없인 안 돼. 지훈이 대답했다. 영원히 함께할게요. 그러나 고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훈의 가족이 소식을 듣고 서울로 왔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지훈은 울며 설명했다. 아빠,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지훈이를 사랑합니다. 보호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오랜 침묵 끝에 내가 행복하다면 받아들일게. 그 순간 가족의 문이 열렸다. 최종 대결은 대학 축제 날이었다. 선배 무리가 지훈을 끌고 가려 했지만 수민과 헬스장 회원들이 달려왔다. 그만해. 지훈이는 우리 친구야. 충돌 속 경찰이 도착했다. 리더 선배는 체포되었고 루머는 진실로 바뀌었다. 민준과 지훈은 서로를 안고 서 있었다. 끝났어. 민준이 속삭였다. 지훈이 웃었다. 아니, 시작이야. 그 후 헬스장은 더 강해졌다. LGBTQ+ 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민준과 지훈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한강의 일몰 아래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아빠인 척,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준이 키스했다. 영원히.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뒷골목에서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어 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야, 이 새끼. 어디 도망가. 누군가의 고함이 비바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지훈의 손이 떨리며 주머니 속폰을 더듬었지만 이미 배터리가 바닥났다. 그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 순간 눈에 띈 건 헬스장 간판 아래 우산을 쓴 한 남자였다. 제발, 아빠인 척 해줘요. 게이라는 이유로 쫓기고 있어요. 지훈의 속삭임이 비에 섞여 흘러나왔다. 그 남자, 민주는 헬스장 엔젤 피트니스의 트레이너로 불리는 헬스 엔젤이었다. 그는 우산을 젖히며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민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부드러움이 스쳤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훈의 절박한 눈빛에 그는 본능적으로 지훈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아들, 왜 이렇게 늦었어? 집에 가자. 민준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뒤에서 다가오는 3명의 남자들이 멈춰섰다. 그들은 지훈의 대학 동아리 선배들로 그의 비밀을 알게 된 후부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저 새끼가 왜 저 아저씨랑? 한 명이 중얼거렸다. 민주는 지훈을 더 세게 끌어당기며 우리 애 좀 건들지 마. 경찰 부를까?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남자들은 주춤거리며 물러섰고 비가 그들을 삼켜버렸다. 지훈은 민준의 팔에 매달린 채 헬스장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그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고마워요. 정말로. 지훈이 헐떡이며 말했다. 민준은 수건을 건네며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진짜로 쫓기고 있었다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조차 그는 항상 숨을 죽이고 살았다.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난 순간의 공포. 저 그냥 잘못된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서요. 제가 게이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10년 전 군대에서 동료에게 발각된 그의 정체성은 그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를 헬스장으로 승화시켰다. 헬스 엔젤이라는 별명은 그의 단단한 몸과 따뜻한 지도로 얻은 것이었다. 여기서 좀 쉬어. 물 마시고. 민준이 커피 머신을 켜며 말했다. 헬스장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민준은 밤늦게까지 머무르는 타입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숨을 골랐다. 민준의 헬스장 안은 따뜻한 조명과 운동기구들의 은은한 냄새로 가득했다. 서울의 겨울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외부 세계의 혼란을 잊게 해주었다. 왜 도와준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지훈이 물었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나도 비슷한 적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 눈빛이 나랑 똑같았어.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를 이해해주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폰이 진동했다. 배터리가 살아난 모양이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 내 비밀 알았어. 내일 학교에서 끝장내줄게.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주는 그 메시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이 새끼들 진짜 문제야. 경찰에 신고할까?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더 커질 거예요. 그냥 피할게요. 하지만 민주는 단호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랑 같이 있어. 적어도 오늘 밤은. 그는 지훈에게 자신의 아파트로 가자고 제안했다.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 민준의 공간은 깔끔하고 체계적이었다. 헬스 매거진과 영양제병이 놓인 선반,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민준의 늦은 어머니와의 추억. 지훈은 그 사진을 보며 물었다. 가족분들은 아세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아니, 아직도.
나 혼자서 버티는 거지. 그 공통된 비밀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았다. 밤이 깊어지며 지우는 소파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의 부엌에서 나는 커피 향이 그를 위로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지훈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오늘 헬스장에 와, 거기서 기다릴게. 학교 가지마. 지훈은 망설였지만 민준의 눈빛에 설득당했다. 헬스장에 도착한 지훈은 처음으로 운동복을 입고 러닝머신에 올랐다. 민준의 지도가 부드럽고 세심했다. 숨 쉬어. 천천히. 그의 손이 지훈의 등을 짚을 때 지훈은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두려움 속에 피어나는 따뜻한 무언가.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 헬스장 문이 벌컥 열리며 지훈의 선배 하나가 들어섰다. 여기 있었네. 이 변태 새끼. 그의 목소리가 헬스장을 울렸다.